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여름이 올 것 같아요. 금방. 자, 오늘 진도는 158페이지입니까? 네. 복습을 한 파트만 하죠. 137페이지, 8페이지부터 해서 거래 계약서까지만 복습할게요. 자, 손님하고 중개 계약에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나오면 손님이 가게 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 중개 계약했으면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확인 설명이죠.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인사만 의무사항입니다. 소속은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해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요 지문 나오거나 또는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임차처럼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매수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종합증명서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그죠? 무상이어도 예외가 있다. 의뢰인이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아 손해 발생되면 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건저당이 있으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니니까 설명한 채권 최고액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 적어주고 설명 나오면 설명서 기재하죠. 다 가구주택에 대하여 일부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개업 공인인사의 확인 설명 범위는 당연히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다 가구주택 내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 임대의뢰인에게 물어봐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시기 종료인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을 어디 적어라? 설명서에 등기부 기재사항은 권리관계라는 적으면 되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처럼 등기부에 없는 것은 어디 적어라?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임대인이 개업 공인인사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인 기간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어디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그죠? 낯선 건 아니죠? 9가지를 확인 설명 들어가고 있는데 9가지 사항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9가지 확인 설명 사항을 어디에 적어요? 설명 나오면 무조건 설명서에만 들어가죠.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은 뭐가 아니다? 어디에 적는 것은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아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아닌 것 하면 확인 설명 사항이니까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니까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금액을 예정 금액 설명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 받습니다라고 보수에 관한 사항도 미리 설명하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한다. 그죠? 상태에 관한 사항도 설명사항이다.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이 뭐예요? 입지 조건, 권리관계,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해야 하네요. 그렇죠. 중요사항이니까. 표지사항. 표지사항 설명해야죠. 지금 설명하는 물건이 뭡니다. 무슨 동 몇 번지. 당연히 이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설명사항이 기본적인 사항, 표지사항 설명하죠. 표지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해요? 대장 기준으로 확인하고 입지 조건하고 상태에 관한 사항도 설명사항이죠. 상태는 세 가지가 있다.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권리 관계도 설명해야죠. 뭘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 방금 전에 임대차 보증금 시기종기는 등기부에 없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그제?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 사항도 설명사항이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같은 거, 건폐율 용적률 상하 같은 거죠.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어떤 금액이요? 예정 금액, 취득 조세, 보수에 관한 사항. 여기 설명사항이면 기본적인 사항은 표지사항이니까 계약서도 적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공통인 것은 표지상 요 한 개만 공통이고, 보통 시험 나눈 것이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거래 예정금액, 취득조세 보수는 뭐 어디에만 적어라? 설명서면 들어가지.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나중에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암기해요. 9가지 중에서 상태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공시가 될 수 없죠. 확인 설명이 있어 필요하다. 그 말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현재 무구동 있는 부동산 중개하게 되면 상태는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누구에게? 매도 임대인이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인이 불응한 경우 나오면 두 가지죠.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이 설명하고, 설명했으면 어디 적어라?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뭐 작년 시험에 기재할,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 틀린 질문. 소유자 확인 조항 되어 있죠. 매도 임대인이 가게 와서 물건 내놓고 하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은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기부 갑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하고 현재 가게 들어온 매도인이,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보여달라고?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해서 또는 소속도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소속도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확인 설명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작성 교부 보존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해야죠. 뭐하고 뭐는 거래 계약서하고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여 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자죠.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쁘면 지가 대신 작성할 수 있지. 해야 한다 다음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언제? 얼마나 쉬워요. 완성되기 전 설명하고 완성된 때 적고 이렇게.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작성하죠. 누구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 나오면 쌍방에게, 모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은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 5년 보존은 뭐만? 거래계약서만, 설명서는 3년. 4번만 보존해야 한다?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하면 되죠? 보존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 하면 여기 잘 나온다고 그랬죠? 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만 찍어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한다.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도 자기가 확인 설명을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니까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다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소속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가벌 개업 공인사 두 사람이 공동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동 중개한 개업 공인사 모두가 책임져야 되겠죠? 모두 및 날인. 그죠? 항상 정답은 분사무소에서 나면 대표자가 아니고 누가? 책임자가.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다 나면 함께 및 날인. 공동 중개했다 나면 모두 및. 됐어요?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민법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데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다.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다 나오면 뭐만? 거래계약서만. 표준서식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쓰는 것이 거래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 예정차 빠지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더 적죠?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한 사항.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보존.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표준서식이 없으니까 권장할 수도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으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다. 사용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권장 규정이 또 있죠. 권장할 수 있다면 서식권장이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는 써야 하는데 없으니까 권장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안 쓰니까 권장하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니까 권장 규정이 없다. 됐어요? 요 정도 합시다. 복습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하죠. 뭐 충분까지는 몰라도 뭐. 손해배상 책임은 요 정도는 복습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은 별 내용이 없죠.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해야 한다? 업무기 지전 설정한 다음에 신고는 원칙 해야 되죠. 설정은 보증은 손님을 위한 제도이고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은 설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 공제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보증보험료 공제료 납입하고 보장받는 기간이 1년 있죠. 공탁은 법인이 아닌 지 얼마? 법인이 아닌 지 얼마? 1억 이상. 법인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농협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농협 얼마? 1,000만 원 이상. 공탁한단 말은 1억 원에 해당되는 법인이면 2억 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공탁이죠. 그럼 1억 이상, 2억 이상 돼 있으면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증은 유지가 되죠. 기간이 1년 보장되는 기간이 있는 것은 뭐하고 뭐? 보증보험하고 공제. 그럼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 후에는 보증이 없어지니까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만료일까지. 공탁은 기간 만료 없어요.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책임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가지고 있는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려면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서 가져갔죠. 그럼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손 씻고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몇 건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건을 보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금, 공제금이 뭐로 배상돼 버리면 남은 기간 없죠. 다시 손 씻고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배상한 다음에 최소한도가 법인이 아닌 자 1억 안 되면 법인 2억이 안 되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한다. 그죠? 뭐 이런 거 보존은 별거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그래도 3, 4월까지 이론 정리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배상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중개행위 하지 않은 그 경우도 책임이 있죠.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인 때는 행위자가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가한 경우에도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 규정에서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서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책임이 있죠. 이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있죠.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 있다. 이거 꼭 구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지문이 두 개예요.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이 하는 경우나 하는 경우이거나 D이니까 반드시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 말 나와야 되고, 장소 제공함으로써 이 말 나오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두 번째요. 민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것은 어디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죠. 우리 법에 의한 특별법인 우리 법에 의한 같은 말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한 손해 중에서 재산상 손해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우리 법에 따라서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더 이상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 보증기관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민법에 따라서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일정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우선적으로 배상받고, 배상이 안 되는 나머지는 별도로 청구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적인 구상권 행사할 수 있대. 이전에 나왔다가 최근 다시 나왔던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사람 제한 없이 모든 사람, 모든 행위,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이게 민법이며,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니까 지가 가한 손해는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고,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의 배상 책임 요건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야? 누구?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만 적용되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만? 중개 행위만 적용이 되고, 모든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하나여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 요건은 중개인일 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중개인일 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그 말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행위일 때만? 중개인일 때만. 그 중개인인지 아닌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인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적 의사, 진정 의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입니까? 손님 보호 취지요. 손님 보호 취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진정 의사, 주관적 의사는 판단 기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진정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그 말 아니야? 물어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자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보호 취지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보호 취지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입은 손님 보호 취지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같은 말 진정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소의 통념상. 그죠? 그래서 원칙은 중개인은 어디까지가 중개인인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는 계약을 알선하는 겁니까? 5가지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법률 행위, 매매 교환 매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 아니에요? 그럼 중개 계약을 해서 확인 설명하고 완성이 되면 끝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되는 게 끝이요. 중개 완성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예요? 3가지. 거래 계약서 교부하죠. 설명서 교부하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고용인의 고의 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놨다고? 보증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 요 3가지 작업을 누굴 대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보존, 설명하고 교부하죠. 중개가 완성된 후, 그 말은 계약이 체결된 후죠. 계약 체결까지가 중개 완성인데 계약 체결 후 나오면 중개가 끝난 다음에네 민법으로 치면 이행행위 아니야? 이행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아닌데 계약 체결 후지만 예외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같이 이행행위에 계속 관여하고 있으면 객관적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개업공인중개사 관여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 관여하다가 잔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재산성 손해니까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됐죠? 이 정도 합시다. 많이 한 거요. 이만큼 더 한 거예요. 그죠? 이 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돼요. 그럼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판례가 다른 책에 제가 밖에 나가서 수업하는 데는 판례가 빠진 게 너무 많아요. 판례가 이분이 책을 잘 쓰시는 분이라고 저 서울에 계시는데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없는 교재가 많아요. 인터넷 교재 같은 거 보면 선생들이 수업 내에 인터넷 교재는 무료 인강 같은 교재는 책 판매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강의를 들어서 합격하십시오 그런 취지보다는 쉽게 처음 접근하는 사람 학원 나올 형편이 안 되신 분들한테 교재를 팔기 위한 작업이 인터넷 무료 인강입니다. 교재 빠진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시간 내에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 민법 같은 것은 엉망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잘 들으시면 잘 골라 들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교재가 괜찮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158페이지죠. 자, 158페이지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죠. 계약금 등 밑줄에 보시고 이행의 보장, 이행 동그라미 보시고. 자, 이건 법에서 규정은 있지만 일단 결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계약을 체결시킨 다음에 마무리할 작업 세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 교부하면 이게 끝이지. 지금 제목이 계약금 등 나왔나요? 계약금 등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줄여서 계약금 등이 나왔다. 그 말은 계약 체결 전입니까? 계약 체결 후입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는 시점은 중개 계약할 때 계약금 이야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확인 설명할 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해서 나올 수가 없죠.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이면 원칙은 중개행위 이다이다. 아니어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어서 법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고. 예외로 방금 전에 판례처럼 계약 체결 후지만 매매 계약 체결 후 관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여하고 있으면 객관적 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시켜 있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은 계약 체결 후 나면 남은 일이 계약 체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행위가 남아있죠. 이행행위는 원칙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손을 떼어버리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말이죠. 의무위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만약에 매매 계약을 4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관여하지 않아 버리면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 말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이행해야 되겠죠. 그럼 매매 계약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넣고 약정한 시기에 중도금 넣고 약정한 시기에 잔금 넣고 등기 넘겨받으면 끝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 최대 잔금을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요? 아파트 팔고 이사갈 목적이면 팔았으면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은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기출문제처럼 반드시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을 넣었죠.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죠. 등기 넘어오면. 그런데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그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 무효, 사기강박, 취소, 채무불이행, 합의 해제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리면 민법이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나 없나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단 말은 니하고 내하고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무효, 취소, 해제 아니야.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서 써버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되었죠. 다 사용한 다음이면 돌려주기가 쉬워요. 반환 채무를 이행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걸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목처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 되게. 이건 이행 업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법 규정에서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A, B 당신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내가 이제 손 띄면 당신 간에 직접 이행해야 되고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네가 사용한 돈은 다시 원상 회복 의무처럼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되는데 네가 다 사용한 다음이면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네가 돈이 급하지 않으면 누구요? 어제 돈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네가 돈이 급하지 않으면 등기 넘어올 때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라도 둘이 합의해서 내가 불려주는 통장 명의자, 예치 명의자가 법에서 딱 7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언제까지라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금융기관 등에 뭐 하자고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의무성이 될 수 없어요. 권고할 수 있다. 자, 이거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나오면 먼저 체크하실 게 계약금 등 나오면 계약 체결 후구나. 후니까 남은 것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의무사항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걸 꼭 짚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묻게 되는 지문이 예치 명의자는 계약 당사자 이외에 중립적인 제3자를 말하는데 법에서 딱 7사람을 한정해요. 이 사람을 꼭 물어요. 물을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나오면 체결 후이구나.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뭐 하자고요? 맡깁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는데 맡길 때 통장 명의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7사람. 그럼 예치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치 권고를 법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예치 권고를 했습니다. 예치 권고를 받은 매도 매수인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여기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매도인은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치를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무리 권고를 해도 당사자가 거부해버리면 이 조항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예치 업무가 이행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야. 당연히 매도인도 팔긴 팔았지만 다른 집이 사는 집이 있고 나도 매수인 명의로 등기 넘어갈 때까지 보통 몇 달 정도 돼요? 계약하고 등기 넘어갈 때까지 길어봐야 2달 아니겠어요? 길어봐야 2달 정도는 나도 돈이 급하지 않다. 어차피 계약 깨지면 내가 돌려줘야 되니까 개업공인세 예치공고에 당사자 합의해서 그럽시다라고 합의할 수 있나 없나요? 합의했다. 그 말은 언제까지? 항상 이행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만큼만 계약금만 그러면 예치합시다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계약금까지만 합시다. 아니면 이행 착수인 중도금까지만 예치합시다라고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언급하면 그래 알았습니다. 잔금까지 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예치되는 돈은 반드시 잔금까지 예치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합의한 만큼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만 할 수도 있고 최대 잔금까지를 예치합시다라고 합의했죠. 합의한 내용이면 합의한 대로 이행 완료될 때까지 통장 명의자 7사람 중에 한 사람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통장 명의자 한 사람 결정되어서 이 사람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이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관리를 이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합시다 권고 합의가 되어서 예치를 한 경우이면 예치를 하자고 합의한 경우이면 원래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은 합의한 경우이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네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미리 뽑아설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합의한 내용은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합시다로 합의했는데 이 규정이 없었으면 원래 매도인은 받아 썼을 거 아니야. 예치권고에 합의한 경우에도 원래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누구는 매도 임대인은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야 되겠죠. 합의한 다음이면 네가 아무리 미리 사정이 급해도 네가 합의한 내용인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 미리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예치권고에 합의했다고도 합의를 처리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할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규정이 소용이 없으니까 합의해서 예치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수령은 누가 해요? 원래 수령할 수 있다 매도 임대인이 수령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행 완료되기 전에 수령하겠다 그 말 아니야? 만약에 전체 4억인데 중도금까지 2억 원을 뽑아 쓰겠다. 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령할 수 있는데 지금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네가 쓴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요것 때문에 예치합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미리 수령할 수는 있지만 수령한 다음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네가 수령해서 쓴 돈은 다시 누구에게? 매수임차인에게 반환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럼 야가 쓴 다음에 야가 돈이 없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이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하려면 네가 수령한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네가 반환할 수 없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가져오라고. 누가? 매도 임대인 네가 합의한 다음에 미리 수령하고 싶으면 깨진 다음에 반환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럼 보증서 가져왔죠? 보증서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돈 찾아쓰려고 가져왔죠? 그럼 돈 찾아쓰려면 은행 가야 되겠네. 은행 가서 돈 찾으러 갈 때 뭘 가져가요? 아니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은행 가서 돈 뽑을 때 뭘 가져가? 체크카드 가져가든 통장 가져갈 거 아니야? 통장 가져가야 되겠죠. 체크카드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야가 가지고 있겠지. 명의자가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주고 야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 데리고 은행 가서 수령한다 그 말입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매도 임대인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주고? 명의자에게 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처럼 예치기관에 직접 가서 금융기관 은행 그 창구에 가서 보증서 던지면 돈 줘요? 은행 창구 직원이 벙찔까지 뭘 가져오라고? 통장 가져오라 할 거 아니에요.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명의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다 한 개 질문이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두 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게 제일 잘 나와 이제. 당사자가 개업공유사 권고에 합의했죠. 합의할 때 예치명의자 7사람 불려줬죠. 암기상이야. 은행 명의 예치명의자가요. 공제사업자인 협회 명의,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개업공인중개사도 계약 당사자는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예치권고에 합의한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러주는 7사람 명의자 들었죠? 들은 다음에 어차피 당신이 중개해서 계약 이루어준 거고 우리 이 사람하고는 친하니까 그러면 네 명의로
개업 공인에서 당신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해달라고 당사자 두 사람이 의뢰하게 되면 누가 권고하였고 개업 공인에서 권고하였고 합의한 당사자가 누구 명의로 딱 찍어서 개업 공인에서 당신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개업 공인에서에게는 이제 관약이 되었나요? 이제 되었기 때문에 예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돼요. 해야 한다. 의무가 발생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결론은 예치 권고 제도에서 해야 한다 의무상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 명의일 때만,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의무해야 한다는 것은 나머지 6사람 명의는 우리 법상의 의무자가 아니고 누구 명의일 때만, 개업 공인에서 명의일 때만 예치 관리해야 한다. 됐어요? 대표적으로 개업 공인에서 자기 명의 통장 만들죠. 자기 개인 통장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섞어서 관리하면 되겠어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내 돈이 아니죠. 지금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뽑았으면 돼요. 그런 게 개업공인에서 의무요. 지금 관약이 되면 이것도 중개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기본 제재가. 예? 세 개요. 예? 어렵다고 막 인상 쓰지 말고. 예? 아무것도 아니야. 좀 어려워 막 인상 쓰시고. 자, 책 봅시다. 자, 거기 법조문이 31조 되어 있죠. 31조 법조문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타이틀부터 익히시라고. 아, 중개가 끝난 다음이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보셔야 돼. 그러면 1번 누구는 개업 공인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줄 언제까지? 완료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이행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출문제 보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맞아요? 계약서는 이미 다 끝났어요. 계약서를 다 교부한 다음에 있는 것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에요.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줄여서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 좀 이따가 예치명의자 나올 것이고, 통장 만들어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뭐 하자고? 예치 동그라미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러.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은 셋째 줄 뒤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몇 줄? 합의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다음에 누가? 매도 임대인 몇 줄? 계약금 등을 원래 수령할 수 있었죠.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그거 밑줄 해보세요.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그 말은 수령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말입니다. 수령해서 쓴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반환을 보장해야 되겠죠?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누가 발행하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무엇을? 보증서 밑줄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명의자고로. 예치기관 X. 금융기관에 바로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치기관 X, 매수인 X, 매수인에게 직접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명의자가 자기 명의 통장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두 개 지문이고, 옆에 페이지 1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예치 대상,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있죠. 예치 대상은 반드시 잔금까지 예치해야 한다. 반드시 잔금까지 아닙니다. 둘째 줄.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예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만 예치할 수도 있다. 하나만 예치할 수도 있다. 그걸 체크해서 이해하시라고. 예치 명의자는
7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예치 명의자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가 되겠나요? 예치 명의자 옆에 땡땡 거래 당사자 명의 X. 거래 당사자 명의로는 예치할 수가 없다. 그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당사자 명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치 명의는 7사람인데 1번에 개업 공용인서 밑줄. 개업 공용인서도 당사자는 아니죠. 개업 공인 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서도 예치 명의자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은행 밑줄 보험회사 신탁업자 재신관서 공제사업자 과로에 누구? 협회. 공제사업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협회 명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명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을 이해하시고, 끝에 부동산 거래 계약의 뭐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학교론 시간에 에스크로우 제도 배웁니까? 에스크로우업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너무 네 욕심은 큰 거 아이가? 한 9월 정도 되면 대답할게. 9월 정도 되면 대답하시겠지 뭐. 자,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개업 공인서 통하지 않았다고 A하고 B가 직접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둘이 합의해서 구두 계약하든지 서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개업 공인서 통하지 않고 4억 원짜리 계약을 이행해야 되겠죠.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사실관계 이야기할 때 인정을 좀 해요. 그냥 4억 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사업들이 이행 계약금 주고 정도금 주고 자금 주고 등기 받을 거 아니야? 그 내 아들의 거래 경험이 없어. 법률 지식이 없어. 그 이행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 둘이 어떤 위험성인지 모르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자신이 위에 제3자 에스크롭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매 계약 사업했으니까 우리가 계약한 내용들을 네가 이행을 대신 좀 해달라. 이행 대행업자가 이름 뭐예요? 이행을 대행하는 사람이 에스크롭업자야. 이행을 대행하려면 돈을 직접 여기 교부하면 돼요? 야, 써버리면 안 되잖아.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에스크롭업자 자기 명의로 통장 만들어 관리하고, 야가 등기 관련 서류 가지고 있겠죠? 야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중매매하면 되잖아요. 계약 관련 서류 다 보관했다가 부동산상에 빚이 있나요 없나요? 압류 가압류 건전하게 있겠죠? 이거 원래 누가 갚아야 되는 빚이요? 매도인 지가. 매매 계약에서 기본 판례가 매도인은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줘야 됩니다. 하자가 없는 물건, 빚이 없는 상태로 어차피 지가 진 빚이니까 지가 갚아서 완전한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에스크롭업자가 어차피 야가 받아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어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이 돈 가지고 부동산상의 빚을 위험이랍니다. 부동산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빚을 다 갚고 남은 돈 있나요 없나요? 4억 원인데 빚이 1억이야. 그럼 1억 갚았죠. 다 말소시켜주고 얼마 남았어요? 3억 주고 등기 넘겼죠. 수수료 받는 사람이 에스크롭업자야. 그러면 맨 밑에 전문회사 그 말은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에스크롭업자다 그 말입니다. 옆에 158페이지 중간에 에스크로 제도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치기관은 제한이 없어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밑에 15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등이 다 되어 있죠. 등. 시험 나왔던 것이 최신관세 우체국도 통장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최신관서 등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예치 명의자, 통장 명의자는 7사람 딱 제한하지만 기관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4번의 예치 기한은 언제까지요? 이행 완료. 둘째 줄 있죠. 이행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계약서 작성 완료하면 안 되고 넘기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예치 공고에 당사자가 합의했다.
합의하면서 개업 공유에서 불러준 7사람의 예치 명의자 중에서 당사자 딱 찍어서 누구 명의로? 위에 타이틀이 3번에 개업 공인 중개사 명의 밑줄. 개업 공인 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말은 당사자가 개업 공인사 당신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말이죠. 그때는 예치 관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밑줄. 그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누구일 때만? 당연히 개업 공인사일 때만 우리 법 위반이고 업무정지이지 나머지 예치 명의자는 우리 법상의 업무정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번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 뒤에 의무 다 적으세요. 1, 2, 3번 거래 안전을 위해서 약정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두 번째 분리 관리 및 인출 제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보정 설정 및 정서 교부 의무가 있다. 표현만 익히시면 돼요. 1번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밑줄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괄호 누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 거기 가장 핵심 단어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의뢰했죠. 그러면 의무가 발생된다 나와야 되겠네. 계약금 등 계약 이행 완료 이행이 완료됐단 말은 뭐예요? 잔금이 들어왔고 그죠? 등기가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행이 완료돼 버리면 예치 명의자 자기 개업공에서 자기 명의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 매도인에게. 중도에 해제돼 버리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매수인에게 인출 사유가 발생되죠. 계약 이행 완료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인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인출할 때 동의하실 것입니까? 동의 방법. 그 밖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동그라미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누구 명의로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 좀 이따가 이제 중개보수할 때 실비 관계 나와요 여기서. 그럼 이 지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가 발생되는 매도 임대인에게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이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네가 돈을 넣었다가 계약이 깨지면 반환받기 쉽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 줄게 그 말 아니야? 요 조항은 누구 보호 취지요? 매수임차인 보호 취지니까 특약이 없으면 실비는 누가 부담하라고? 좀 이따가 보시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매수임차인이 부담한다. 거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분리관리 및 인출 제한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줄 뒤에 자기 명의 개업공에서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두 개로 따로 쪼개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하여야 함에까지. 동그라미 1번. 뒤에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적으시고. 세 번째 보정 설정 및 정서 교부 있죠. 첫째 줄 뒤에 그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만 맡기면 계약금, 중도금까지면 중도금, 최대 잔금까지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밑줄 토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하여야 한다. 보정 설정하라 그 말이죠. 했다면 당사자 두 사람에게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이 보정 설정할 때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매수임차인이 요게 실비요. 매수임차인이 부담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 명의일 때만 의무가 발생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만 요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밑에 4번에 계약금 등의 우선 수령은 앞에 체크했죠? 셋째 줄 끝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몇 줄? 누가? 매도 임대인 계약을 해제한 때 해제가 되면 누가 발행하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밑줄 하시고 무엇을? 보증서를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명의자 괄호 예치 명의자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예치기관 X 또는 매수인에게 하면 안 돼요.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옆에 법조문에서 한번 적어봤죠? 그 정도 하시면 돼. 시험에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좋은 제도로 맞아요. 계약이 깨지면 돌려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드리겠다. 그 제도니까 시험에 나오면 명의자하고 뭐 포인트는 몇 개 없어요. 뭐 나눌 게 3개밖에 없잖아요. 권고할 수 있다 1개, 미리 수령할 수 있다 1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발생된다.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업무 중에 그 정도니까 간단한 내용이니까 타이틀을 보고 먼저 연상을 좀 해놓으셔야 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정 나오면 아 계약이 끝난 다음이구나.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니겠구나. 그거부터 이해하시라고. 됐죠? 밑에 기출 지문 분석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161페이지입니다.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까지? 이행 완료지 이렇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다 끝났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이행 완료요.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권고 2군데나 틀리게 만들었죠. 이게 만약에 끝에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거의 틀리게 나와요. 완료만 보고 O 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연상을 하시고 계약서가 다 끝난 다음에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행 완료 그렇게 연상을 해두시면 돼요. 됐어요? 밑에 금지행위 몇 조? 33조. 타이틀만 좀 보고 쉬었다 합시다. 지금 쉬는 게 아니고 타이틀만 보고요. 도망가지 마요 제발. 33조 보시면 금쟁이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한 줄 나와 있죠.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모두는 다음 각호 몇 가지 7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7금지라 불러요. 33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개업공인에서 등으로 하여금 7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겠다 그 말이죠. 7금지 행위 이렇게 불러요. 뒤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해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뒤에 예외 없다 적으셔야죠. 예외 없이 금지 행위 위반이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33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위가 금지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기초예요. 요 행위를 했다 나오면 뒤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표적인 게 3호 있네. 3호 사례성역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 과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고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 말이죠. 초과하여 받았으나 하면 초과 수술을 해버렸죠. 그 뒤에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초과하여 받은 만큼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에요. 초과하여 받았으나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이죠. 뒤 사정은 봐주지 않고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행위 규정도 지금 중개업을 하는 안에 중개업을 하면서 사고 치는 거죠. 기본 제재가 업무정지인데 이건 예외 없이 형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거기 박스에서 1, 2, 3, 4호 있나요? 1, 2, 3, 4호 묶어서 1-1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 나머지 5호, 6호, 7호 묶어서 3-3 그거 보실 때 7금지를 따로 다 형벌 대상이기 때문에 연상해서 그 교재를 계속 보시면 4가지는 1-1, 3가지는 3-3이니까 형벌을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3-3을 암기하시든지 1-1을 암기하시든지. 그래서 작년 시험처럼 이 7금지 규정이 2문제씩 나오는 이유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들어보셨나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간주 규정돼 있고 양벌 규정돼 있죠. 그 양벌 규정은 어떤 사고친 때? 형벌 사고친 때 양벌이죠. 그럼 고용인이 7금 중에서 1, 2, 3, 4호 사고 쳤다면 고용인 본인은 얼마?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양벌 규정 재판받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면 1년 이하 징역형 없고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한다. 그 말이고. 고용인이 3-3 사고 쳤다면 고용인 본인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죠. 양벌 규정 재판받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형 없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는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나오면 아 고용인이 업무를 하는구나.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처벌할 때 기업 공인중개사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1-1,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3-3. 양벌 규정과 연결되는 것이 7금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7금지 자체가 작년에 2문제, 고용인까지 해서 시험에 연관되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고용 날 때 문제 풀었거든요. 요 정도 해놓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